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2014년 9월 20일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토요경마인데 이번 주는 경마 출마표를 딱 보니까 경마가 좀 터질 것 같고, 또 터지지 않는 경주는 또 의외로 문세영 기수가 이번에 부산을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의외로 또 문세영 기수가 또 상당한 승수를 올릴 것으로 예측이 되는 그런 경마 주간이 아니겠느냐, 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한 사람에게 몰아준다, 이게 사실 좋은 건 아닌데, 한국 경마의 발전을 위해서. 근데 또 그것도 기수들이 또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하는 기수에게 조교사나 마주나 관계자들이 밀어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어차피 경쟁 체제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만 지금 뭐 현실 속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찌됐든 여타 기수들이 열심히 좀 타가지고 좀 이 독재 체제를 좀 막는데 기여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조금 안타까운 면은 있지만 그래도 뭐 문세영 기수 열심히 타니까 또 거기에 또 박수를 쳐주고 싶은 그런 상반된 생각이 엇갈리는 주간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지난주에도 여전히 강타는 좋은 성적을 꾸준하게 보여줬습니다. 뭐 예전 이 광고 같은 건 하고 싶지 않고요. 이제 한 주 한 주가 전투니까 한 주 한 주에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주도 토요경마가 총 13개 경주가 시행이 되고요. 또 제주경마가 3개 경주밖에 시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요경마에 그만큼 비중이 크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열심히 준비를 한 만큼 결과도 좋기를 기대를 합니다. 자, 저는요, 경마판에도 세상사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돈과 노력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타는 돈으로 승부를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노력만큼은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한다는 점, 또 저는 경마가 좋아요. 경마가 즐겁고, 또 제 직업이 다른 사람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마는 제 삶이자 또 재미이고 또 이 제 직업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힘이 닿는 데까지, 또 능력이 닿는 데까지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자, 이번 주 토요경마 전반적인 흐름은 안정과 배당이 골고루 양상될 수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 경주 하면서 자, 이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승에 제 경마방송 강타의 엄뚱생뚱 경마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경마방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면서 토요제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1경주입니다. 총 11두가 출전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뒷심이 우수한 마필들이 없어요. 그렇다고 또 뚜렷한 선행마도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눈에 띄는 마필은 4번 머제스틱입니다. 데뷔전에서 1200을 뛰었고 또 지난번에 1300을 뛰어서 순차적인 경기력 성장을 보여주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오고 있는 중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편성상으로 봤을 때 4번 머제스틱은 출전마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일단 4번 머제스틱은 강력하게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난번 경주시 또 눈에 띄었던 마필이 7번 스페이스타인데, 출중한 선행력의 급상승과 더불어 종반 탄력까지도 이 동반 상승을 하면서 일치월장된 경주력을 보여주며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과연 이번 경주시에는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7번 스페이스타는 당연히 인기권 전력이거든요. 그런데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경주마가 능력을 한번 엄청나게 뽑아냈어.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주에 4주 전에 마라톤을 뛰고 왔어. 그럼 온몸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온 힘을 다해서 뛰었으니까.
그런 가운데서 또 경주를 치르면 베스트의 경주력을 계속 뽑아낼 수 있겠어요? 피로도가 누적이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말도 똑같다고요. 그래서 이 7번 스페이스타는 일단 드러난 인기마이기 때문에 강한 메리트를 갖기엔 조금 어렵고, 오히려 10번 가드 플러스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은 이제 데뷔전 시 괜찮은 능력을 보여주다가 그간 두 번의 경주에서 계속적으로 경주력이 하강을 하고 있는 마필이에요. 자, 왜 원인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 우전지 파행도 병력으로 인한 하강이냐, 아니면 마필 자체가 체구가 크게 나가서 체중이 오버 체중이라서 마필이 안 나가는 거냐. 요게 이제 관건이 마필인데, 어쨌든 데뷔전 시 보여준 능력이라면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도 가져볼 수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10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그런 마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또 한도를 안고 간다고 할 것 같으면, 다들 고만고만한데 2번이 프라이 챔프라는 마필이 있는데, 자, 이 마필도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아직까지 지구력은 좀 부족하지만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행을 갔을 때 이번 프라이 챔프가 과연 끝까지 선전을 해줄 수 있겠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 경주. 자, 그래서 4번 머지스틱을 놓고서 선행 갈 수 있는 2번 프라이 챔프와 근간의 경주력 하강을 보이지만 경주력 상승이 예측되고 있는 10번 가드 플러스 정도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토요제 1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토요제 2경주 역시도 전력 미숙의 신마와 현군 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인데, 신마들의 전력은 그렇게 빼어나지가 않으니까 아무래도 현군 성장마 간의 일전으로 봐줄 수가 있는 경주가 아니냐.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예요. 자, 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농번 선택입니다. 이 농번 시리즈는 20조 배대선 마방에 김영래 마주의 마필들이 농번자가 들어가는데, 대체적으로 니비어의 자마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체구가 대체적으로 크고 또 선행력이 굉장히 우수한 마필들이 많고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 농번 선택이란 마필도 선행력은 굉장히 우수한데, 문제는 이 마필이 끄는 악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 끄는 악벽을 제어를 잘해줘야 돼요. 지난번 경주시 초반 선행력은 굉장히 우수했는데 악벽을 제어를 못하다 보니까 막판에 기어 들어왔는데, 그 악벽기만 어느 정도 제어를 해준다면, 자, 이번 경주시 5번 동양의 진주라는 마필이 버팅기고는 있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선 2번 농번 선택이 선행을 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자, 그래서 어차피 2번 농번 선택과 5번 동양의 진주라는 마필이 선두권에서의 경합 가능성을 놓고 해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들 마필들의 기대치는 조금 약하지 않느냐. 어차피 2번 농번 선택도 받치는 이상의 메리트는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읽어주긴 어렵다. 자, 4번 퍼펙트 딜이란 마필인데, 이 마필도 이번 경주시에 강가에서는 안 되는 마필이긴 한데, 문제는 취입력은 괜찮은데 초반 선행력을 지난번에 이제 거의 바닥을 때리고서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라서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이긴 한데, 어차피 2번 농번 선택이라든지 또 이 5번 동양의 진주가 선두권에서 비벼버리면 이 4번 퍼펙트 딜한테도 어떤 기회가 올 수 있는 편성이에요. 그래서 4번 퍼펙트 딜도 충분히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겠고, 자, 여기 6번 카튼 프리스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체구가 작은 것이 흠이긴 한데 마필 자체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근간의 행보가 굉장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시 이쿠야스 기수가 어떤 비성선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강타는 6번 카튼 프리스는 굉장히 세게 보는 마필입니다. 자, 7번 좋은 인연이라는 마필. 이 마필도 절대적으로 간과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닌데, 저는 7번 좋은 인연도 축으로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어차피 이번 편성은 2번 농번 선택, 4번 퍼펙트 딜, 7번 좋은 인연, 이런 마필들이 다들 고만고만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 마필도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는 가장 6금이를 형성하지만 데뷔 후 3번의 경기에서 꾸준하게 경주력 상승을 끌어왔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 하강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편성은 저는 6번 카튼 프레스를 축으로 놓고 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어차피 이번 경기에 임한다면 전 6번 카튼 프리스가 이 나머지 골고루 팔리는 인기마 중에선 가장 좋은
행보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6번 카튼 프레스를 놓고서 지금 말씀드린 2번 농번 선택, 4번 퍼펙트 딜, 여기에 7번 좋은 인연, 이 중에서 상태 좋은 말을 현장에서 때릴 생각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3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가 오늘 강타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다는 말이 있듯이, 자, 이번 3경주 신마와 성장마간의 일전, 누구나가 신마 경주를 정확하게 맞추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또 위험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마 레이스를 추천 경주로 잘 선정을 하지 않는데 강타는 예외입니다. 왜? 저는요, 신마 경주가 재밌어요. 재밌고 좋아요. 그리고 이 마필이 앞으로 어떻게 뛸 건가에 대해서 먼저 정확하게 그만을 봅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만을 관리마로 선정을 해요. 그래서 요 마필이 요로에서 못 왔다, 그게 교정이 됐다, 그러면 다음엔 더 뛰겠다, 때리자. 그거를 저는 체크리스트에다 다 체크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 마필이 나왔을 때 정확하게 그 마필의 그 성장 추이를 알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신마와 성장마 경주에 강한 거예요. 저 나름대로 체크리스트가 있고 또 열심히 그 마필에 대해서 복기를 써놓습니다. 그래서 그 마필을 때리는 거예요. 괜히 때리는 게 아닙니다. 남보다는 한 발자국 앞서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맞히는 거예요. 전 3경주 자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승부처, 자, 강타에게 성원을 해주신다면 자, 멋지게 강타가 한번 적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3경주, 자, 이 중에서 한 마리를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외곽 게이트에 있는 12번 야전사령관이라는 마필을 한 마리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마필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 기본적인 그 뭐라 그럴까, 잠재력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도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선취인연보도 겸비한 모습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에 불리함은 갖고 있지만 출전마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좋은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외곽 게이트에 있지만 그래도 이 12번 야전사령관이라는 마필은 그래도 가장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12번 야전사령관에 대해서는 한번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 마필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야전사령관에 대해서 언급을 했으니까 이번 첫 번째 승부처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은 제주교차 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갈 길이 머니까 빨리빨리 갈 경주는 빨리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교차 1경주. 자, 일단 뭐 지난번 경주시 아주 우수한 선행력을 보여주면서 선행을 나선 뒤 한 바퀴를 일순하며 자, 입상에 성공을 했던 1번 이소성대가 눈에 띄는 편성입니다. 문성호 기수가 이런 게 강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제주도에서는 문성호, 장우성, 뭐 김영섭 이런 기수들이 베테랑급 기수이고 또 중견 기수들 아니에요. 이 기수들이 또 말도 잘 타고. 근데 1번 이소성대는 지난번에 확실히 걸음이 터졌던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시에도 절대적으로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에 이제 외곽 게이트에 이 8번 안정세라는 마필이 있는데 자, 이 마필도 여러분들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1200경주에 지난번에 첫 출전을 해서 생각보다 고전을 하면서 졸전을 펼치긴 했지만 그 이전까지의 능력, 특히나 1000m에서 김홍곤 기수가 기승을 해서 우승을 할 당시의 능력은 굉장히 출중했던 능력이에요. 어차피 이번 편성은 2번 차비비요, 1번 이서성대, 8번 안정세라는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선행을 가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따라가는 경주 속에서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8번 안정세까지는 그래도 읽어주는 것이 정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안정세까지는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한 마리 더 말씀을 드리면 6번 검은 여걸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자, 이 마필도 조심을 하십시오. 실질적으로 1200 거리 경험도 있는 마필이고 지난번 경시 졸전을 펼쳤지만 마필 자체의 능력은 이 편성에선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자, 6번 검은 여걸까지는 한번 읽어볼 수 있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이서성대는 당연히 축이고요.
나머지 마필들을 2주 정도로 언급을 드렸으니까 그 마필들 위주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경주.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토요제 4경주는 어느 정도 입상마의 우열이 드러날 수도 있는 편성인데 은근히 또 까다롭게 생각할 수도 있는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가장 눈에 띄는 마필은 외곽 게이트에 있는 8번 굿스카우트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사실상 이 김옥성 기수가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권성원이가 마무리를 하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고 지난번에 이제 조정 거쳤고 이번 경시에 다시 한번 문세영 안장이다. 뭐 거의 총력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편성에서는 뭐 8번 굿스카우트는 당연히 배팅권에 충만으로 인정을 해줄 수 있는 마필이다. 자, 나머지 마필들은 이제 배당판에서 팔리니까 언급을 드릴 필요가 없고 자, 여기서 배당만을 말씀을 드리죠. 자, 이 7번 네임베블이란 마필인데요. 이게 박종현 기수가 기승을 했던 마필인데 박종현 기수가 부상으로 못 나오죠. 빨리 쾌유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7번 이 네임베블이란 마필이 근간에 바닥을 때리고 있지만 종반 뚝심 측면에선 가장 우위를 보여주는 마필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왜 7번 네임베블을 얘기를 하냐면 4번 세상만사도 팔리고 6번 진명신화도 팔립니다. 그리고 8번 굿스카우트도 팔리는데 요들 마필들이 다들 앞선을 뛰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 앞선을 제가 보기에는 8번 굿스카우트가 정리를 해줄 것 같아요. 그러면 뒤에서 날라오는 놈이 막판 역습이 되는데 문제는 거리가 1000m이기 때문에 과연 7번 네임베블이 초반에 얼마만큼 일찍 붙어주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뒤에서 날라올 시간이 없을 수도 있죠. 앞에서 넘어갔어도 그냥 꾸역꾸역 올 수도 있는 1000m 거리이기 때문에 그런 형국이긴 합니다만 배당권을 주게 되면 저는 7번 네임베블을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2경주 중메인 중반부 최대 중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제주경마는 2경주하고 5경주가 좀 재밌네요. 그래서 이 두 개 경주를 한번 중메인과 매운으로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경주는 상당히 재미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주고 맞힐 수 있는 경주이기도 합니다. 자, 1번 1등 공신. 지난번에도 연신 초반에 다소 이 느린 편성을 만나서 선행을 나선 뒤에 종밭이 탄력을 끌어내며 자, 입상에 우승을 차지하고 2연승을 구가했는데 요번에 한양면에서 김경은으로 바뀌고 1.5kg가 늘어났네요. 이거 상당히 불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이 편성에서 1번 1등 공신이 부러지면 얘가 부러지는 경우인주예요. 왜 그러냐면 이 1등 공신이란 마필은 제가 보는 경주에서 지난번에 선행을 갔기 때문에 경주력을 끌어낸 거고 이번에 선행을 못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 외곽 게이트에 있는 10번 산정보안이란 마필이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후미권 전개를 할지 아니면 초반 강공으로 때리고 나올지가 관건인데 제가 보기엔 때리고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10번 산정보안이 선행 가거든요. 선행을 가면은 1번 1등 공신이 따라붙는 경주인데 얘네들은 전형적인 선행마가 아니에요. 그러면 종반 뚝심이 우수한 마필들이 이제 막판 대역전극이 펼쳐질 수 있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1번 1등 공신은 좀 불안하다. 자, 그래서 준비 승부처로서 때릴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 마친다! 적중한다! 자신감을 표명하면서 최주교차 2경주 강타가 한번 멋지게 배당으로 한번 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공부한 강타 마칠 수 있다! 여러분의 성원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퇴제 5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강축이 있죠. 오버 수베니아. 이 마필은 추임력이 아주 그냥 장난이 아닙니다. 이 공백기를 갖고 출전을 했는데 예전 이제 공백 이전에도 상당한 능력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이제 추임력뿐만 아니라 선행력까지도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공백 이후에 완전히 업그레이드된 그런 발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5번 스베니아는 묻지마 대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3번 올가리 파머시입니다. 자, 이 마필은 참 사연이 많아요. 결국에는 문세영이한테 왔네. 결국에는 왔어요. 근데 이제 지난번 경주 때 이제 김동철이가 6군에서 이제 우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태가 좋아서 바로 문세영이를 태어났는데 입상에 실패를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계속 헤매다가
편성이 또 약하고 근간에 직전에 이제 걸음에 물꼬를 터는 뒤에 자, 이 문세영 기술을 계속 시켰는데 뭐 이번엔 충분히 될 수 있는 편성은 맞는데요. 5번, 3번 가장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가운데 자, 다음은 토요제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금 성장마들이 과연 기존의 마필들에게 어떤 능력을 보여줄 것이냐 요걸 조금 물어보는 경주거든요. 자, 1번 금화 빅토리아입니다. 데뷔전 때 모습을 보니까 마필 자체가 굉장히 능력은 어느 정도 있어 보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초반 선행력이 좀 부족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깔끔하게 이렇게 완성된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입상에는 실패를 했는데 마필 자체의 기본 능력은 굉장히 출중했던 마필이다. 자, 같이 뛰었던 8번 장산태양이나 마필도 강타가 보는 견지에선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에요. 얘도 기본적인 싹수를 갖고 있고 앞말이 512kg인데 앞으로 상당히 뛰어줄 수 있는 마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금화 빅토리아와 8번 장산태양 여기에 이제 당연히 어느 정도 당연히 인기권 전력으로 팔린 5번 피니시블로 자, 이상 삼각구도로 팔릴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1번 금화 빅토리아, 5번 피니시블로, 8번 장산태양 이상 3두 공략을 원칙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토요일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7경주부터 이제 스트레이트로 어디까지가 승부처냐면 11경주까지가 승부처예요. 그리고 12, 13경주가 이제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경주부터 11경주까지는 채널 고정입니다. 여기부터 배당이 와장창 터질 수 있는 경주가 포지를 하고 있는 경주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7경주는 강타의 조용한 승부처가 되겠는데 자, 여기가 이제 스트레이트 승부처의 시작이기 때문에 한번 맞춰야 되는 입장입니다. 당연히 배당판에서는 4번 명문천하와 10번 금천지가 어느 정도 인기권 전력으로 팔릴 가능성이 있는 편성입니다. 사이즈라는 걸 놓고 본다면 얘네들이 제일 세죠. 그런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렇게 세게 보고 싶진 않아요. 이들 팔리는 마필들이 이번에 불안합니다. 굉장히 불안하다고 보고 싶은 그런 편성이고 만약에 하나 이번 경시 이제 추천을 드린다면 전 1번 미래번쩍인데 요 마필을 한번 추천을 드려볼게요. 기본적으로 직지점 1200경주에서 보여줬던 추임력은 발군이고 금강경시 발주의 문제를 보여줘서 그렇지 추임력 하나만큼은 제대로 만들어 놓은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 마필의 단점은 뭐냐면 초반에 선행력과 발주를 어느 정도 매끄럽게 받아내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 마필이라서 그렇지 마필 자체의 추임력은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런데 왜 추임력을 노라느냐 어차피 오버 C주행이 선행을 갑니다. 얘가. 근데 얘는 지구력이 부족한 마필이에요. 자, 그러면 나머지 선입성이 굉장히 약한 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반 뚝심이 우수한 1번 미래번쩍이 올라올 수 있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1번 미래번쩍이라는 마필을 상당히 재밌게 보는 이번 조용한 승부처 충분히 중비당 단통으로 때릴 수 있는 메리트를 갖고 있는 경주니까 자, 이 경주 보이는 인기마에 연연하지 마시고 자, 1번 미래번쩍 같은 마필들에게 관심을 가져보시고 인기권 전력이 불안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5경주 빵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이 경주는 한라일보의 대상 경주로서 오늘 강타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제가 주중에 미리 분석 코너라고 해가지고 요 경주를 풀어드렸어요. 그거를 제 텍스트에서 읽어보시는 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쓰여 있습니다. 거의 맥락도 비슷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8번 명마탄생은 이번에 봅니다. 지난번 경주 때 김대현이가 철저하게 좀 안 갔다 그러면 김대현에서 좀 섭섭할 수도 있지만 솔직히 좀 덜 간 건 사실이고 그냥 초반에 이번에 이제 강공을 때릴 가능성이 있어요. 4번 견인물반이나 7번 신흥호골 2번 금강의 별이 앞장을 나갈 수 있는 마필들인데 4번 견인물반 같은 경우도 10주간의 공백이 있고 또 2번 금강의 별도 그렇고 뭐 7번 신흥호골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아주 센 편성은 아니기 때문에 8번 명마탄생이 이 편성에서 취입이 안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번 명마탄생은 이 편성에서 당연히 대가리로 놓고 승부를 때리는 경기로서 무조건 적중, 적중으로만 이야기하는 강타의 제주경마 메인 승부처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오십시오. 자, 그리고 요 경주는 지금 명마탄생만 말씀을 드렸는데 제 텍스트에 보면은 마필의 그 개별 분석과 전체적인 경주 분석까지 정확하게 해놨거든요. 그걸 꼭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텍스트에, 게시판 텍스트에 미리 분석본에 정확하게 되어 있다는 점, 시간 관계상 여기서 8번 명마 탄생만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승부처 자신 있습니다. 공부도 많이 한 경주고요. 자, 다음은 이제 8경주입니다. 자, 이 경주는 강타가 현장 승부처로 해서 강력하게 붙어보는 경주인데 과연 어떤 맥락으로 때릴 것이냐, 요게 이제 관건인 그런 편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번 8경주에서 과연 어떤 마필을 강하게 노리고 어떤 식으로 때릴 것이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사실상 정확한 뚜렷한 충마가 없어요. 뚜렷한 충마가 없기 때문에 요 경주는 사실 제가 보는 경주에서 요거는 현장이 아니라 준메인으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준메인으로 가져가는 이유가 갑작스럽게 생각이 좀 바뀌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 편성은 제가 보는 경주에서 3번 티나브로도도 팔리지만 지난번에 취입력을 옴팡지게 끌어내었기 때문에 그다지 메리트를 갖기가 힘들고 또 약간은 그 우라가 있는 마필이라서 과연 자기 능력의 베스트를 끌어낼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인 마필이에요. 자, 이번 경주에서 강타가 하나를 추천을 드린다면 9번 홀리데이 펀치라는 마필인데요. 요 마필은 실전에서 그럼이 조금 덜 나오는 단점을 갖고 있고 이번 경주에서 과연 이쿠야스 기수와 어떤 호흡을 매치를 시켜줄지 여부가 관건이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9번 홀리데이 펀치는 이 편성에서 자력 입상 능력도 가능한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이 9번 홀리데이 펀치가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요거는 자신있게 강타가 준메인 승부처럼 때려드리는 경주인데 충분히 이변 연출이 가능하고 중배당 내지는 고배당까지도 연결 가능성을 내포를 하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적중은 기본이고 배당까지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자신있게 강타가 한번 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기는 무조건 적중을 해야 되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8경주 준비인 승부처에서 강력하게 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9경주입니다. 자, 이 경주는 오늘 강타의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해서 제대로 한번 때려볼 생각인데 이 경주에서는 어떤 말이 팔려도 기본 배당 이상은 될 수 있는 경주예요. 이 오버 프레일이라는 마필을 추천을 드립니다. 요 마필은 기본적으로 선행도 갈 수가 있고요. 선입전개도 갈 수가 있는데 선행만은 아닙니다. 전형적인 선행만은 아니에요. 선입이 되는 분들이 선행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에선 선입도 되는데 선행까지도 갈 수 있고 지난번에 조정을 거쳐서 경주력을 끌어낼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런데다 조합별이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체에 영향을 주는 기수가 아니다. 부중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5번 프레일은 이 편성에선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하이라이트 승부처의 중심입니다. 놓고 때릴 만입니다. 무조건 놓고 때릴 거예요. 저는. 그래서 5번 프레일을 놓고 준비당으로 때려 먹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좀 약간은 생긴 거는 조금 순하게 생겼는데 은근히 다혈질이에요. 성격이 굉장히 다혈질이고 이 기수들이 좀 잘 못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막 그냥 화가 나서 못 참는 성격이야. 그래서 조금 후배들한테도 좀 욕을 많이 먹어요. 형은 날값도 못하고 왜 이렇게 다혈질이냐고. 근데 뭐 생긴 게 그렇고 그래서 경마가 좋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오버 프레이를 놓고 이번 하이라이트 승부처 중배당 단통으로 한번 멋지게 때려볼 수 있는 그런 경마.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토요제 10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메인 승부처입니다. 이 경주를 메인으로 잡은 이유가 일단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고 충만선정도 쉽지가 않고 제가 보기에는 오늘 경마 중에서 가장 큰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예요. 무조건 터진다는 전제를 깔아놓고 가야 되는 경주인데 저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6번 가이 스타트입니다. 일단은 능력 하나만 놓고 보면 대가리급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 꾸준한 경주력 성장을 보이다가 이제 지난번에 조정을 거쳤는데 과연 이번 경시에도 정상적인 능력을 보여줄 것이냐, 요게 이제 관건인 마필이에요. 그런데 사실 정호익 마방도 인기마에 기승을 했을 때 입상률이 높은 마방이 아닙니다. 그리고 의외로 비인기권 전력으로 팔렸을 때, 보병권 전력이었을 때 대가리를 치고 들어오거나 입상에 성공을 해서 배당을 좀 터뜨리는 마방이에요. 그래서 이번 교시 이제 입구야스 기술을 기승을 시키면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정면 승부만 해준다면 무조건 대가리입니다. 그런데 과연 정면 승부를 해줄 수 있을지. 자, 이번 메인 승부처. 자, 일단 6번 가이 스타트는 어찌됐던 간에 배팅권에서 뺄 수 있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가져가는데 여기에 상대마들이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마필들이 아마 들어올 겁니다. 경주가 딱 끝나면 어래? 어째 이런 말들이 들어오냐. 야, 이거 말이 돼? 이게 개똥말이 들어오네. 그리고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또 한두가 있죠. 13번 해마로 같은 마필들이 인기를 모으겠는데 저는 그렇게 세게 보는 마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번 경주시 관타의 생각대로 된다면 이번 경주 하나로도 충분히 오늘 하루의 경마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메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제대로 된 분석으로 제대로 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배당을 한번 제대로 터뜨려서 여러분에게 한번 멋진 선물이 될 수 있는 그런 메인 승부처로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10일 경주. 자, 오늘 강타의 마지막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9번 플리시 스킵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도 조한별 기수가 계승을 해서 선행을 나가서 한 바퀴를 시원하게 돌았는데, 자, 문제는 이 9번 플리시 스킵이 금간 경주 때 문세영과 조한별이가 탔은 금간 두 번의 경주에서 사실상은 경주력이 하강을 하는 가운데서 일궈낸 능력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또 한번 선행을 가던 또 따라가던 여기에 이제 선행은 6번 디바인 시크가 있어서 선행을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또 선행을 갔을 때 또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요런 게 이제 조금은 불안한 요소이기도 한데 어찌됐든 간에 9번 플리시 스킵은 이 편성에서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자, 여기에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이 편성에서 의외로 배당이 나올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경주예요. 왜냐면 4번 키어 선진 같은 마필이 반대로 생각하면 얘가 더 안정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 왜? 9번 플리시 스킵은 안쪽에 디바이 시크가 선행 가버려서 따라갔을 때 부러질 수도 있거든. 왜냐면 선입에 대한 게 사실상 어느 정도 검증이 된 마필인데 선입도 돼요. 이미 문정균이가 탔을 때 선입으로도 잘 뛰었던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겠지만 어쨌든 뭐 이번 마지막 승부처, 적중으로만 이야기하는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한번 9번 플리시 스킵을 정점으로 해서 멋지게 한번 적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12경주 13경주는 풀어드리는 경주예요. 1번 콜미 로켓입니다. 일단 모두 이제 선행을 나서서 한 바퀴를 1승을 했는데 지난번 경주시 약간 오버페이스를 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끝까지 버팅겨주면서 자, 멋지게 우승을 차지하는 저력을 보여줬는데 자, 이번에도 편성을 또 제대로 만났네요. 외곽 게이트에 있는 이 12번 라이트닝 이글이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인데 요 마필이 이번에는 따라가는 정도니까 1번 콜미 로켓이 편하게 선행을 가서 한 바퀴를 1승할 수 있겠다. 자, 문제는 2착 승분에 걸려있는 마필인데 과연 이번 경주에서 1구는 올라갈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훈련 상태도 워낙에 좋았던 마필이기 때문에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니고 당연히 충막감으로 읽어주는 게 정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외곽 게이트에 있는 마필들 2두가 있는데 8번 아우건 킹입니다.
뭔가 예전에는 이 마필이 추임력이 괜찮았던 마필인데 근간에는 이 혈통답게 폴리스트 캠프의 자마답게 선행력이 계속적으로 향상되면서 걸으면 신장들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인데 뭔가 조금 약편성에서나 입상이 가능한 전력이지 자력 입상 능력을 갖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안정적인 전력이긴 전력인데 아주 그냥 뭐 탁 하고 뭔가 인상적인 그런 걸음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8번 아웃워킹은 상태도 좋고 훈련 상태도 좋고 다 좋은데 전 받치기만 인정을 할게요. 자, 여기에 9번 시티우스입니다. 얘를 단통으로 때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마필 자체가 기본적인 능력 자체도 출정을 하고 자, 이번엔 또 안정된 추임력을 베이스로 깔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반의 선행력만 끌어내준다면 걸음의 신장세를 아주 뚜렷하게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이 편성에서 뭐 충분히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라 자, 9번 시티우스를 조금 더 강하게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 뭐 7번 강대구까지도 어느 정도 능력권 전력이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이 후차권으로 안정적이지 않냐. 그래서 12경주는 1번 콜미 로켓을 놓고 때리는 그런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3경주로 넘어갑니다. 3번 심신진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토요경마 오전짝에 시작할 때 오늘은 문세영의 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문세영 기수가 굉장히 갈 수 있는 마필들이 많이 기승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문세영 기수가 이제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3번 심신진호도 뭐 이 편성에서는 당연히 충가죠. 어차피 선두권이 빠르든 안 빠르든 간에 얘는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입전개가 가능해요. 그러나 종반 뚝심 측면에서 한 수위의 추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3번 심신진호는 묻지마 대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국산 3군에 이번 13경기는 1300경기로 치러지기 때문에 2번 트윈스건이나 안쪽 게이트 1번 베스트아이가 선행을 모색할 수 있는 마필들입니다. 자, 1번 베스트아이는 근간에 선입도 되는 마필이고 2번 트윈스건은 아무래도 선행을 갔을 때 자기 능력의 베스트라서 이들 마필들이 이제 앞선에서 누가 선행을 가느냐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데 어찌됐든 앞선 장악이 가능한 1번 베스트아이와 2번 트윈스건은 이 편성에서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기 때문에 1번 베스트아이나 2번 트윈스건 쪽에 강하게 읽어주고 싶고 오히려 8번 네트워크가 승군진을 치르는데 당연히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지 여부가 관건이긴 한데 저는 8번마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르고 싶은 마필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3번 심신진호는 축인데 8번은 약하게 보고 안쪽 게이트에 있는 1번 베스트아이와 2번 트윈스건을 오히려 강하게 본다. 이게 핵심인 13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빠르게 진행을 해서 핵심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조금 경주수가 너무 많아요. 16개 경주를 하니까 한 개 경주에 2분씩만 해도 32분이고 3분씩만 해도 48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릴 수가 없는 그것을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어찌됐든 뭐 방송이라는 게 워낙에 많으니까 많은 양을 청취를 하셔야 되는 입장에서 조금 짧게 한다고 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선택은 강타의 현장 예상뿐입니다. 자, 멋진 예상으로 현장에서 더욱더 알찬 적중으로 인사드릴 테니까 자, 여러분도 강타를 도와주시고 강타도 그 힘을 받아서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 충성 감사합니다.